롤링페이퍼의 기적. 행복하게 살아갈 힘은 누구에게나 있다.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행복하게 살아갈 힘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각자가 지닌 장점이다. 장점을 지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신의 장점이 빛을 발하도록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온전히 자기 자신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늘 나는 안 돼 라며 불평을 늘어놓는다. 미국의 어느 중학교에 마크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수다 떨기를 무척 좋아했다. 마크는 수업 시간에도 늘 떠들어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곤 했다. 이를 보다 못한 선생님은 마크를 조용하게 만들어 수업 분위기를 좋게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며칠 동안 고민하던 선생님은 드디어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렸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누어주며 말했다. 종이 위에 우리 반 친구들 이름을 모두 적으세요. 학생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반 친구들 이름을 모두 적었다. 그러자 선생님이 다시 말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관찰력을 테스트할 거예요. 종이에 적은 친구들의 장점이 무엇인지 평소 관찰한 대로 써보세요. 한 사람의 장점을 적는데 1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애써 생각하려 하지 말고 평소에 느낀 대로 쓰세요. 테스트란 말에 긴장한 학생들은 친구들 이름 옆에 친절하다, 목소리가 아름답다, 책임감이 강하다, 성실하다 등의 장점을 열심히 적어나갔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빼곡히 적은 종이를 집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다시 종이 한 장에 한 학생 이름을 적고 그 아래에 학생들이 쓴 그 친구만의 장점을 모아 정리해 나갔다. 이 학급 학생은 총 40명. 그러니까 한 학생의 이름 아래에는 그 학생을 제외한 39명의 장점 평가가 적히는 것이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롤링페이퍼를 통해 각자의 장점을 알리고 싶었다. 자기만 생각하고 수업을 방해하던 학생들에게 본인의 장점을 알려 그것을 살리도록 해주고 싶었다. 그것이 당장 학생들을 야단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다음 날 정리한 종이를 가지고 학교로 간 선생님은 학생들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종이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길 바랬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학생들 사이에선 정적이 흐를 뿐이었다. 선생님은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는 이 아이디어도 실패라고 생각했다. 늘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교사이면서도 학생들의 심리를 헤아리지 못한다는 자괴감에 한숨만 나왔다. 그러나 이후 수업 시간은 점차 조용해졌다. 그리고 학생들 사이의 관계도 몰라보게 좋아졌다. 그제야 선생님은 그 아이디어가 효과를 거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선생님은 종이 사건을 잊어버렸다. 그 사이 고향에 있던 그 학교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수차례 정근을 갔고 그럭저럭 20여 년이 흘렀다. 어느 날 선생님은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집에 잠시 들리게 되었다. 그런데 여느 때와 달리 부모님은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것만 같았다.
선생님은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부모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길 바라며 잠잠고 기다렸다. 조금 뒤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얘야, 내 제자였던 마크 있잖니? 마크가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했다는구나. 내일이 장례식이란다. 부모님은 제자의 죽음에 충격받지 않을까 걱정하며 힘겹게 이야기를 했다. 다음 날 선생님은 슬픈 마음을 안고 마크의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장례식장에는 벌써 다른 제자들이 와 있었다. 제자들은 선생님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마크의 부모는 먼 곳에서 찾아와 준 선생님에게 감사하다며 몇 번이나 머리를 숙였다. 그러더니 마크가 전사했을 때 입고 있던 옷을 들고 나왔다. 옷 안에는 지갑 하나가 들어 있었는데 그 안에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이거 선생님 글씨 맞지요? 마크의 부모가 종이를 내밀며 말했다. 20여 년 전 마크의 장점을 정리해준 바로 그 종이였다. 마크라는 이름 아래 39명의 친구들이 발견한 장점 39개가 쓰여 있었다. 마크는 그 종이를 세상을 뜨는 순간까지, 그것도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종이를 나누어 주던 당시만 해도 학생들 반응이 시큰둥한 줄 알았는데 마크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잠시 후 제자들이 선생님 곁으로 다가왔다. 마크는 죽을 때까지 이걸 지니고 있었다는구나. 여기에 20여 년 전 너희들이 찾아준 마크의 장점이 모두 쓰여 있단다. 선생님이 감동한 목소리로 말하자 한 제자가 바지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들었다. 선생님, 실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다른 제자들 역시 하나둘 종이를 꺼내 드는 게 아닌가? 말문이 막힌 선생님을 보며 한 제자가 입을 열었다. 마크도 저희와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선생님께 이 종이를 받기 전까지는 저에게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저의 장점을 찾아주었지요. 그건 정말 커다란 기쁨이고 행복이었어요. 괴롭고 힘들 때 나에게 모두가 인정해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힘이 샘솟곤 했습니다. 전쟁터에 있던 마크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지금까지 힘들 때마다 이 종이를 보면서 용기를 얻었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 모두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마크를 비롯하여 소란스러운 학생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선생님의 머리를 쥐어짜낸 아이디어가 장점 찾기였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끼치리라고는 생각지 못한 것이다. 사람들 모두에게는 반드시 훌륭한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보석처럼 강렬한 빛,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 우리는 그것을 빛나게 하기 위해 생명을 얻은 것이다. 먼저 당신 자신의 장점을 인정하라. 그런 다음 가족의 장점을 발견하라. 그러다 보면 친구와 주변 사람들을 넘어 당신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사람의 장점이 보일 것이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훌륭하게 만드는 방법이고 자신 안에 숨어있는 보석을 빛내는 비결이다. 지금 당장 장점 찾기를 시작하자. 당신의 인생은 틀림없이 바뀔 것이다. 장점부터 발견할 줄 알아야 해. 자신의 장점을 잘 알고 있다면 당신은 100점짜리 인생이다. 여기에 당신의 가족, 친구는 물론 주변 사람들의 장점까지 알고 있다면 당신은 200점짜리 인생을 살고 있는 셈이다. 상대방의 장점을 끌어내고 드러내자.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빛내는 길이다.